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2년 2회차 이제 2회차 1번 문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집단 내 규준입니다. 집단 내 규준. 규준은 비교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비교하는 종류 100점 만점에 비교한다. 100분위 점수. 정규 분포상에서 비교한다. 표준 점수. 그래서 지점수라고도 하죠. 등급을 나눠서 비교한다. 표준 등급 징그럽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나열해 놓고 각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표준 점수 정규 분포에서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한다. 일명 지점수라고도 하더라. 표준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을 나눈 다음에 개인의 점수를 등급에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쓰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6점 맞을 것 같습니다. 2번 갑니다. 길지만 간단해요. RBT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이죠. 인지적 정서적 상담 기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에요. 기본 가정. 기본 가정은 RBT는 인지와 정서와 행동이 서로 순환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두 번째, 그 중에서 인지, 대가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인지가 가장 핵심 요인이다. 역기능적 인지는, 즉 역기능적 대가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RBT의 기본 개념은 상담의 기법이라고도 해요. 문제점이 비합리적 신념이니까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합리적 신념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RBT의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답안지를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RBT의 기본 과정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과정은 A, B, C, D, E, F다. A는 선행 사건, B, 비합리적 신념, C, 결과 결정, D, 논박, E, 효과, F, 새로운 감정으로 이런 순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A, B, C, D, E, F를 써주면 훨씬 더 깔끔하겠지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상담의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의 수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또 새로운 감정의 획득이다. 또 합리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인문학적 요소니까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3번 갑니다.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가 장점만 나오다가 이때는 이제 단점이 나왔어요. 단점이 최저임금제 임금을 올리면 기업은 싫어하겠죠. 왜? 지출이 많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오르면 기업에서는 우리가 노동 수요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는 줄어들죠. 임금이 내려가면 일자리가 늘고 이게 노동 수요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를 줄이겠죠. 기업이. 그래서 전문 용어로 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 수요가 생각이 안 나면은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부가급여. 회사에서 주는 부가급여를 안 주겠죠. 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부가급여가 축소한다. 세 번째는 몰래 계약서에는 쓰고 이렇게 임금을 좀 적게 주겠죠. 특히
뭐 알바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제 7,530원인데 7,530원이라고 계약서는 써놓고 뭐 연수비라고 해야 뭐 5,000원씩 주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된다. 그래서 노동의 암시장이 형성된다. 몰래 불법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의 단점 3가지 또 여러분이 콕 집어서 이렇게 보시고요. 4번 정신분석에서 불안의 3가지 요소입니다. 불안. 그래서 불안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현실적인 불안보다는 의식적인 불안보다는 무의식의 불안을 더 강조한 이름이다. 어쨌든 불안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현신도다. 그래서 현신도, 현실적인 불안, 또 신경증적인 불안, 또 도덕적인 불안이 있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불안이 우리 자아가 3가지가 있죠. 그래서 본능적 자, 이드와 에고와 슈퍼 에고가 있는데 이 도덕적 자, 즉 초자가 발달된 사람은 이 도덕적 이렇게 불안이 많아요. 매너리즘에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뭐 침이 나오면 침도 뱉을 수가 없고 뭐 이렇게 너무 완벽주의, 도덕주의죠. 이런 사람일수록 억압과 불안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 불안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 아무리 쉽게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그래도 시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신경증적 불안은 현실적 불안이 가중돼서 신경증적 증세를 일으키는 불안이에요.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몸은 삐쩍삐쩍 말라가고 막 이런 사람은 이제 신경성 환자라고 하죠. 그래서 신경성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초자가 발달되어서 생기는 불안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의 의미를 알면 되겠고 키워드는 현신도다. 그래서 뭐 신경증적 불안은 본능과 자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본능과 자아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신경성 환자라고 그래요. 의미는 여러분 쓰면 되겠고요. 5번 갑니다. 다수직업 종사자 또 나왔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 아는 사람은 빨리 플레이 넘기세요. 5번 다수직업 종사자란 한 사람이 전혀 다른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직업의 결정 방법은 다시수체.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직업을 결정하고 시간으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또 시간과 수입으로도 직업을 결정하지 못할 시에는 조사할 때 최근의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뭐 출제자 좀 다른 문제 좀 내지 왜 맨날 똑같은 거 내나 모르겠어요. 6번 갑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 3가지만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이렇게. 즉 인적 자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3개로 나오고요. 투자 대상의 범위를 쓰시오 할 때는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인적 자본, 뭐 사람을, 인간을 어떤 자본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스펙의 스펙 쌓는 것을 인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스펙을 어떻게 누가 더 많이 쌓냐? 첫째, 스펙 쌓려면 교육 훈련을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인적 자본량이 더 많다. 정규 교육, 현장 훈련 2주, 또 2주. 뭐 여러분 가장 유명한 인적 자본을 통해서 이주한 사람은 맹모 삼천지교예요. 맹모 엄마입니다. 그래서 맹자를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 갔지 않습니까? 맹모 삼천지교 건강
또 정보가 많은 거일수록 인적 자본이 많죠.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내용 정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답안지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외워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다른 사람보다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뭐 시험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쓰는 거는 현장 훈련, 취업 후 작업 현장에서 습득하는 기술 훈련을 말한다. 그래서 현장 훈련, 기술 훈련, 정규 교육, 일반적인 학교 교육, 이주, 자신의 능력보다 더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 쓰는 거는 기본적인 수준이다. 7번 갑니다. 7번 부처예요. 부처. 그래서 부처의 집단 상담이에요. 집단 상담 중에서 부처의 집단. 부처는 집단 상담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 중에서 탐색 단계였어요. 원래는 탐전행이죠. 부처가 탐전행을 타고 인도로 갔다. 근데 이 탐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4개를 쓰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탐색하냐 이거예요. 무엇을. 첫째, 나를 개방해야지 집단 속에서. 그래서 첫째가 자기 개방을 한다. 두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탐색한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적성,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 어떻게 뭐 심리검사나 뭐 토론을 통해서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두 번째, 집단원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탐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를 해결한다.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렇게 흐름을 잡시다. 첫째, 자기 개방. 두 번째,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고, 세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탐색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세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해서 불일치를 해결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4단계 어렵지 않을 겁니다. 8번도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 탄력성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공식을 쓰면 노동 수요 탄력성의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분의 임금과 노동 수요 일자리와의 관계니까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한다. 유리 들어가니까 곱하기 100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그대로 공식만 대입하면 됩니다. 먼저 임금의 변화율을 구해봅시다. 임금의 변화율을 구해보면 변화율 공식은 원래 임금분의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 곱하기 100입니다. 근데 뭐 공식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게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500원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임금이 500원이에요. 500원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400원으로 감소했어요. 변화된 거 빼기 원래 임금이 500원이래요. 곱하기 유리니까 100, 이게 공식이죠. 그래서 는 500분의 마이너스 100 곱하기 100이다. 이 음수가 뜨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쳐서 양수로 전환시키더라 라고 해서 계산기를 눌리면 20%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요, 절대값을 안 치는 분 계세요. 이거 0점입니다. 마이너스 100을 안 쓰는 사람 0점입니다. 20%인데 20만 쓰면 0점입니다. 20%입니다. 100분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봐요. 2차 시험은 공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간에 어떤 책은 또 500분의 500 빼기 400에서 이 공식 자체가 틀려요. 그런 책은
혹시 보신 분들은 수정하십시오. 자, 임금의 변화율이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해야 돼요? 노동 수요량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면 되겠다. 노동 수요량이 고용량이니까 고용량이 처음에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1000명. 1000명분에 몇 명으로 바뀌었어요? 1100명으로 바뀌었네요. 1100명 빼기 원래 몇 명이에요? 1000명이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이다. 계산은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죠. 그래서 10,000원분에 1000원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에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100분율이니까 10%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뭐 공식은 20%분의 10%니까 0.5다. 그래서 답이 0.5다. 근데 조심할 거는 계산할 때는 프로테이지가 있지만 탄력성은 프로테이지로 정하는 게 아니 숫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0.5%가 아니라 0.5다. 그래서 군데군데 함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걸리지 말고 쓰십시오. 화면 보니까 이 내용이 잘 안 보이네요. 10,000원분에 11,000원 빼기 10,000원. 좀 이쁘게 나왔죠? 그래도 별로 안 이쁘네요. 하여튼 뭐 이해는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8번 문제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 군데군데 함정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틀리기가 쉽거든요. 자, 이제 9번 문제 갑니다. 그래서 심리검사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전통적인 척도화 방식이에요. 또 처음으로 나온 문제네요. 이제 이번에는 전통적인 척도화 방식이에요. 척도화. 척도의 방법이 아니라 척도화 시키는 거예요. 척도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척도를 만드냐 이거예요. 척도는 4가지의 종류가 있죠. 명서, 등비.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책은 또 그렇게 써있는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척도의 종류고 이거는 척도를 만드는 척도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커트 방법이 있다. 리커트. 그냥 외우기 쉽게 한번 우리 공부하기도 싫은데 그냥 요거 한번 할까요? 에이 썩어리. 시작. 에이 썩어리. 이렇게 해서 키워드가 썩어리다. 그래서 서스톤. 서스톤. 뭐 서스톤이라고 하고 서스톤 이렇게 똑같이 써도 됩니다. 서스톤. 뭐 어차피 뭐 발음이니까 영어 발음이니까 서스톤. 서스톤 하면 왠지 뭐 좌약이 생각나죠? 좌약. 좌약. 좌약이 어떻게 치료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서스펜 좌약. 그래서 다 아실 겁니다.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자극 중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극 중심. 좌약을 똥꼬에 넣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자극 중심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구조가 문항을 척도를 만들 때 겉트만 썩어리 겉트만식. 그래서 겉트만식은 여기는 겉트만은 자극이 나오면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반응 중심의 문항을 갖고 있다. 리커트 방식은요, 사람 중심의 문항을 갖고 있어요. 즉 사람 위주의 문항들이 나와 있다. 예, 아니요 또는 매우 만족 등과 같은 오척도로 만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썩어리 해보세요. 시작. 이런 썩어리 서스톤 겉트만 리커트 서스톤 자극 중심의 문항 구조다. 겉트만 반응 중심의 문항 구조다. 또
리코트, 사람 중심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3가지만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흥미, 사정,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법은 아니에요. 흥미, 사정, 기법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제목 헷갈리면 안 돼요. 제목. 흥미, 사정의 기법에서는 우리가 작업 경험 분석하기 또는 뭐 직업 카드 분류법 또 직업 흥미 검사 실시 이거는 기법이고 여기는 목적이에요. 흥미를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째, 자기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인식의 증진 또는 자기 인식의 발전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흥미가 안 맞으면 직업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직업 대안을 규명한다. 직업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규명한다. 세 번째, 흥미가 이게 여가 흥미인지 또 직업적 흥미인지를 구분한다. 여가 흥미인지 직업적 흥미인지를 구분한다. 즉 내가 축구를 좋아해요. 흥미가 있어. 근데 축구를 그냥 일반 할 때는 놀 때는 흥미로운데 직업적으로 할 때는 이게 흥미가 아니라 정말로 미칠 것 같이 힘들어. 그러면은 축구 조사를 못 하겠죠. 이렇게 이게 여가 흥미인지 직업 흥미인지를 구분하려고 조사한다. 또 다른 직업에 대한 대안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한다. 또 자기 인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사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서요. 2012년도 2회차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